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갓큐미스트입니다. 오늘 강의는 두 번째 화학의 언어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개념 확인 문제, 하이터 페이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총 12가지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풀어온 뒤에 제가 썼던 흔적들은 다 지워버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풀었던 지식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1번 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총 110여 종이다. 딱 110개라고 말하지 않고 110여 종이라고 서술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딱 몇 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112개 종 맞습니다. 이 정도 양이 되고요. 두 번째,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눌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맞는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3번, 반응할 수 있는 원소가 한정적이므로 화합물의 종류는 원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원소가 한정적인 건 맞습니다만 원소가 반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산소랑 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산화철도 Fe2O3가 있고 Fe3O4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임에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합들을 따져보면 원소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가 되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다. 즉 3번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4번,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호돈수 물질, 원소라 하며 수소, 질소, 산소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수소, 질소, 산소 같은 경우는 이 H2, 질소는 N2, 산소는 O2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 역시 맞는 표현. 5번, 두 가지 이상의 원소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며 에탄올, 염화, 나트륨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의심할 부분 없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은 답은 정답의 3번이라고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물은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원소가 아니죠. 물은 화합물입니다. 얘가 만약 순물질이라고 물었으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는데 화합물 H2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산소는 화합물이라 되어 있는데 산소를 화합물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산소는 화합물이 아닌 O2, 호돈수 물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순물질에서 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때 구분 기준을 제가 수업 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부분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3번 이산화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CO2로 탄소와 산소가 섞여서 각각의 특성은 나타내지 않는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모든 화합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 부분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속 비금속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단위로 셀 수가 없습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인데 이것을 한 단위로 볼 부분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자라고 보긴 어렵고 조각조각 자를 수는 있으나 그 조각조각 자른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초콜릿이랑 한 덩어리가 있는데 초콜릿의 그 나눠지는 선을 따라 자른다고 해서 그 초콜릿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초콜릿이 그것보다 더 잘게 부숨으로써 더 작게 만든다 하더라도 역시 다른 다른 화합물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한 단위로 볼까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쪼개도 계속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같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나누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자 단위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 부분에는 분자라는 모양이 일정 상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쪼개게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특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공유결합에서만 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 문제 풀이 때 모든이라는 표현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화합물이 아닌 이온 결합은 제외된 화합물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틀린 표현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존, 산소 혼자 3개가 결합하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므로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앞부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오존 같은 O3로 되어 있고 산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 것까지 맞습니다만 화합물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화합물이 아니라 호동소 물질이겠죠. 단일 원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동소 물질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 역시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를 할 텐데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 안 지워졌군요.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고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표현이고 중학교 때도 충분히 학습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 질량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턴의 원자설에 의거하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같은 원소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위원소의 개념은 같은 화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질량이 다른 등 물리적 성질은 다른 부분을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12탄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12탄소가 13탄소도 존재를 할 수 있고 14탄소도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탄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달라지는 부분에 따라서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동중원소라는 표현도 있는데 동중원소 같은 경우에는 하이탑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중원소는 물리적인 특징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14탄소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자연상에 존재를 하고 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14라는 질소가 존재를 해요. 화학적 성질은 분명 둘이 다를 것입니다만 물리적으로 14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위원소가 아니라 동중원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각각 다르다. 이거는 다른 것은 다르다 법칙 뭔가 이상한데요. 다른 것은 다르고 같은 것은 같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크기와 질량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원자핵의 양전하와 전자들의 음전하의 합은 0이다. 일단 원자 자체가 중성적인 음연을 떼어야 됩니다. 이온 상태로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상태에서는 중성을 띠기 위해서 양전하와 음전하의 합은 0이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돌턴은 원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구와 같은 입자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돌턴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거에 개념돼서 만들어진 게 돌턴의 네 가지 원소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돌턴이 내렸고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구와 같은 형태라고 원자를 정의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돌턴이 원자설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 발견된 몇 가지 화학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된 화학법칙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적혀있는데 질량보호자의 법칙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돌턴의 그 법칙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원자가 생기거나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바뀌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질량보호자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성분배의 법칙도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 개념을 보시면 돌턴은 그 자신의 주장한 부분에서 일정성분배의 법칙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네 번째 맨 마지막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이 좀 문제인데 기체반응 법칙 같은 경우에 아보가드로가 개발을 했잖아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보가드로가 발표할 때 이 부분이 돌턴의 원자설을 좀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개발된 부분이고 돌턴의 원자설을 만족하면서도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아보가드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턴이 제안한 이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돌턴이 원자설에서 담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자의 입자이다. 이거 분자의 정의이고요. 틀릴 리가 없죠. 이렇게 헷갈리겠군요.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화합물 중에서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 맞는 표현. 3번 산소 원자, 산소 분자, 구성 원소의 종류 같은 경우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O와 O2는 분명 다릅니다. 사실 O2만 하더라도 O2와 O3가 다른 것처럼 당연히 산소 분자는 특성이 다릅니다.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분자처럼 호흡을 하는데 이용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원소 자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이 분자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오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온도에 따라 물질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여 두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고체, 액체 상태로 변하여도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만 될 뿐이지 예를 들어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상태가 변할 뿐이지 얘 자체가 분자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된다 해서 이게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꾸 체크를 하게 되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역시. 마지막 5번째. 일반적으로 분자는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지지만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H2, O2 이런 거는 한 개의 원자, 죄송합니다. 이건 단일 분자고요. 같은 종류의 이건 원소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고요.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들, 불활성 기체들이 대부분 이거에 속하는데 헬륨, 제논, 뭐 이런 것들, 아르곤, 네온 등등이 이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단일 분자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역시 5번 역시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인데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기체 200ml, 산소기체 200ml 혼합하여 완전히 반응시켰다. 첫 번째, 생성된 수증기 부피를 쓰시려 하면 기체 반응 법칙을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기체 반응 법칙 하면 일단 같은 양만큼 있으면 무조건 같은 부피만큼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체 H2겠죠? 그리고 뭐가 또 반응했다? 산소가 반응했다고 합니다. O2.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H2O겠죠? 물이니까. 개수비를 맞추겠습니다. 산소 2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해줄 테고요.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수소 200ml만큼 있는 것은 산소 200ml와 동일량입니다. 근데 얘는 수소 200ml가 쓰일 때 산소는 100ml밖에 쓰이지 않는 반응식입니다. 따라서 수이치 200ml 반응시켰을 때 산소 200ml 중에 100ml가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부터 벌써 풀게 되었는데 산소 200ml 대신 100ml만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100ml가 남게 된다라고 이번 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산소와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숫자가 앞에 개수로 존재를 하죠. 그러면 200ml가 반응하면 똑같이 200ml가 생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수증기 양은 200ml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7번 문제, 33페이지로 넘어가 7번 문제를 만나보게 될 텐데요. 7번 문제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또 길어집니다. 다음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림은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반응물은 모두 후동수 물질이고 생성물은 모두 기억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반응 전후 분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반응 전의 반응 분보다 땡땡하고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는 땡땡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질소 수소가 이 반응식을 그대로 써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여기다 답을 쓸 거니까 위쪽에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2와 지금 3개의 H2가 되어 있죠. 그리고 2개의 NH3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식을 쓰시면 보통 생성물 같은 경우는 무슨 표현을 쓰실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분이 지금 후동수 물질이니까 이 니은의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얘가 어떤 상태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NH3는 당연히 화합물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화합물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니은 반응 전후 분자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처음에 질소 하나와 수소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존재하는데 반응하고 나면 2개밖에 안 남죠? 이 숫자 쓰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지만 반응하고는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 후 개수를 비교하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더 많게 되겠고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답이 만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디귿 반응 직후,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는 땡땡이다 라고 했는데 원자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손실되지도 않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 항상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같다 라고 적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화합물, 니은은 많다, 디귿은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염화나트륨 결정과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온 결정인 만큼 얘네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얘는 분자가 아닌 상태이고요. 이 모양 같은 부분 보시면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단일 하나의 분자를 잡게 되면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염화나트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하는데, 기억, 화합물이다. 당연히 화합물이죠. 이온 결합물질은 당연히 화합물로 분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화합물이다 맞고요. 동그라미를 자꾸 습관적으로 치게 되어 있네요. 일단 답을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성원소는 두 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NA와 CL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모두 맞는 답입니다. 디귿, 결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결정이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설탕 분자를 나타내는 화학식이다 라고 적혀있고 엄청난 식이 적혀있어요. C12, H22, O11이 적혀있는데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것도 생명과학 시간에 나올 텐데 제가 포도당은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C6H12, O6가 포도당이라고 적혀드렸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 거의 2배랑 가깝습니다. 2배인데 이 반응식을 좀 잠깐 적어보자면 좀 밑에다 적을게요. C6H12, O6가 존재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었을 때 아까 얘기드렸던 설탕 C12, H22, O11이 생성되고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통해서 포도당이 설탕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저희 설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설탕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합물이다라는 지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설탕은 당연히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을 했고 화학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 구성 원소는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시면 충분히 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얘기드렸듯이 포도당 두 개가 만들어져서 이 설탕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 이건 사실상 실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맞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디귿, 설탕 분자 한 개는 총 45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끔 원소다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원자 개수를 세주시면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 다 더해주시면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더해주신다면 45개가 맞는 답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다 정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가 굉장히 긴 문제인데 다음 몇 가지 물질의 분자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는 헬륨이고요. 나는 수소고, 다는 물이며, 라는 이산화탄소, 마는 암모니아, 바는 메테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에서 봐준 원자이면서 분자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이면서 분자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자체, 뭐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단일적으로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가, 단 하나, 헬륨밖에 없습니다. 정답 가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인지 각각 쓰셔야 하는데 여기에 쓰면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 각각의 분자들 옆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몇 가지냐고 물었기 때문에 얘는 헬륨 1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수소 1개, 역시 1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옆에는 수소와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밑에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암모니아는 N과 H, 질소와 수소로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C와 H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1, 2, 2, 2, 2 이렇게 6가지를 모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가에서 봐준 호돈소 물질이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호돈소 물질 하면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와 나로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가와 나로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 바 중 화합물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 가에서 봐준 화합물만 있는 대로 고르신다 그러면 화합물이랑 일단 애당초 2가지 원소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활성 기체이므로 단일 원소 분자가 되게 되겠고 2번 나 같은 경우는 역시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주고 나머지 것들인 다, 라, 마,
파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모두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해보면 1번은 가, 두 번째는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3번은 가와 나, 4번은 다라, 마, 파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철, 산소, 염화리튬, 질산나트륨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내 모식도라고 합니다. 쭉쭉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화합물인가를 물어봤으니까 화합물이 아닌 걸 일단 찾아볼까요? 철, 화합물이 아닌 쪽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은 호단수 물질이고요. 기본적으로 단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E는 그냥 따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O2 역시 화합물이라 하기엔 호단수 물질이기 때문에 원소라고 적어주시고 아니오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염화리튬과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다가 염화, 리튬과 질산, 나트륨을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불꽃색이 빨간색, 노란색이 나와 있는데 불꽃색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데 왜 벌써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지식으로 풀러한 느낌인 것 같은데, 리튬 같은 경우는 다음 강에서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리튬은 빨간색을 띱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불꽃색이 노란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가는 바로 염화 리튬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나트륨이기 때문에 질산 나트륨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글로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화학식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편해서 이걸 적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분자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분자인 것이고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분자가 아닌 것인데, Fe 같은 경우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말하자면 이온 결합물질은 아니지만 이온 결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니오에 분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얘는 얘의 산소는 얘에 분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O2, 마지막으로 라는 Fe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이다. 이온은 당연히 전하를 띄고 있죠. CL-만 예를 들어 당연히, 자꾸 습관이네 제가 저가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지 않고 자꾸 체크로 정답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잃었다는 건 마이너스를 떼줬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떼줬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원자과 전자를 얻으면 음전을 띄게 된다. 2번과 상반되는 이야기겠죠. 당연히 원자과 전자를 얻었다는 음전화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당연히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4번, 금속원자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탑 내용 중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좀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양이온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13족까지도 괜찮은데 15족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부분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서 경향성을 따질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우선 금속 원자 전자를 얻어가 아니라 잃어서 음이온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적혀 있어야 올바른 정답이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4번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 양이온은 원자의 총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원자의 총 전하량이 플러스가 그러니까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을 때 값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보다 더 커야지만 플러스를 뗄 수 있겠죠. 이 플러스 힘이 더 세야지만. 그래서 5번 역시 맞는 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벌써 소단원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화학의 기본 언어의 단원에 있어서 개념 활동 문제 뒤에 보시면 몇 문제가 있나요? 총 13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서술형, 사고력 확장 문제라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4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의가 30분 넘지 않는 짧은 강의였습니다만, 개념 활용 문제는 문제 수가 일단 많고 서술형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강의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